시 읽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더위와 폭우가 왔다 갔다 하는 요즘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집을 출간한 어느 시인의 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서진배 시인입니다. 오늘은 서진배 시인의 시집 어쩌면 너는 시에서 떨어져 나온 한 조각일지라도 라는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시인 3명이 온 출판 기념회, 바보 온달은 아니지만 평강공주, 천연덕스럽게 안녕 인사를 하는 시에 대한 순정, 이렇게 4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서진배.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는 낯설게 들릴 이름인데요. 사실은 저도 시집 투고 원고를 읽기 전까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시인입니다. 우선 서진배 시인이 어떤 시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프로필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9년 영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고 지금은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고 올해 연초죠. 올해 초에 첫 시집을 출간한 나이 50즈음의 시인이라는 정도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이제 출간한 후에 출판 기념회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시인의 첫 시집 출판 기념회인데 50년이 넘은 교회의 예배당 넓은 자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에 온 시인이 딱 3명이었습니다. 딱 3명. 서진배 시인, 그리고 제가 출판 기념회에 함께 가자고 꼬셨던 대전에 사는 최은묵 시인. 여러분도 놀랍지 않으세요? 시인의 첫 시집 출판 기념회에 시인이 3사람밖에 안 왔다는 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게 좀 더 극적으로 말을 못해서 재미가 없는데요. 사실은 그 자리에는 60-70명의 축하객들이 왔었고, 그 중에서 시인이 딱 3명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서진배 시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고, 알게 되었는데요. 서진배 시인이 이제 대학 시절에 나름 이제 학생운동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대전 지역에서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인 친구는 거의 없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하고 아주 잘 어울리고 아주 잘 살고 있는,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저는 서진배 시인이 시인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것이 왠지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서진배 시인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로. 죽은 아들이 꿈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혹시 너의 꿈에는 찾아오니? 빈 눈으로 친구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진을 저녁 내내 들여다보다 이마에 떨어뜨리고 잠들어도 꿈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어머니에게 어제도 내 꿈에 찾아왔다고. 아프리카에 춤을 추며 모닥불이 사그라들 때까지 보름달을 빙빙 맴돌았다고. 빨간 불씨를 품고 있는 모닥불 자리에 오줌을 누며 낄낄거렸다고. 염려 놓으시라고. 어떤 안부는 대신 전하는 것만으로도 섭섭하다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 내 꿈으로 찾아오세요. 내 꿈에서 숨바꼭질하는 그 아들을 찾아줄게요. 어떤 초대는 초대받은 사람을 망설이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꿈에 어떤 사람이 찾아온다는 게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내 꿈에만 어떤 사람이 찾아온다는 게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외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금은밤 춤을 출 때는 엄마의 꿈에 한번 다녀오라 전해줄게요. 어떤 위로는 하면 할수록 더 아파진다는 것도 모르고. 방금 들으신 작품은 어떤 위로라는 시입니다. 어떤 위로는 하면 할수록 더 아파진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는 시이죠. 죽은 아들이 자신의 꿈에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친구 어머니에게 속없이 자기 꿈에는 어제도 친구가 왔다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사연이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짐작을 할 뿐입니다. 저는 서진배 시인의 주옥같이 좋은 시들 중에서 먼저 이사라는 시를 골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 서진배. 벽을 장식한 책을 박스에 담고 있는 이삿짐 센터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집 이사가 가장 힘드시나요? 나는 우리 집처럼 책이 많은 집이라는 대답을 은근히 기대하며 교양 많은 사람의 미소로 물었습니다. 집을 줄여 이사 가는 집이요. 집을 늘려 이사 가는 집 말고요. 문짝을 떼도 들어가지 못하는 냉장고나 장롱처럼 버리지 못하고 가져갔는데 창문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웃음소리처럼요. 여자는 버릴 수 없는 마음인데 남자는 그 마음은 버리고 가야 한다 말하는 집이요. 이를테면 튤립 궁전이 담긴 선물 상자를 뜬 마음처럼요. 남자가 여자에게 가져가면 놓을 데가 어딨나 물으면 여자가 놓을 데를 머릿속에서 더듬다가 그냥 버리라 말하는 집이요. 그런 집 이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대신 버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하나 버리고 사람만 겨우 이사하는 집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자취생활을 빼고도 한 67번은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집 없는 서름을 떠올리게 되죠. 못 하나도 함부로 박을 수 없는 잠시 빌려 사는 집. 게다가 혹시나 어렸을 때 일이라면 주인집에 나와 같은 또래의 아이가 있다면 더욱 거북한 집. 이사하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시인의 대리인인 화자는 이삿짐 센터 남자에게 넌지시 어떤 집 이사가 가장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집에는 책이 많으니까 자기는 나름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걸 뽐내고 싶었던 거죠. 참 속없는 철부지 같죠. 그런데 우문현답은 아닐지라도 이삿짐 센터의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줄여서, 그러니까 평수를 줄여서 가는 집의 이사가 가장 힘들다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 생활의 비애와 진경은 결국 삶의 경험과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걸 새삼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집이 작아서 문짝을 떼어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냉장고와 장롱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버리지 못하고 가져갔는데 창문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웃음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난감한 상황, 그 겪어보지 못했다면 짐작도 못할 그 마음을 시인은 언젠가 이미 가져본 것 같습니다. 시인은 시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작은 집으로 가는 이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대신 버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마음을 하나하나 버리고 사람만 겨우 이사하는 가난한 삶과 생활의 비애를 시인은 슬쩍 내보여 줍니다. 서진배 시인의 시는 서진배 시인의 시에서 시인의 시선은 이렇게 대체로 낮고 깊습니다. 시인은 대상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시를 장악하고 뭔가 아는 척, 뭔가 있는 척, 대단히 막 이렇게 슬프거나 고독한 척 하지 않고, 그리고 독자보다 어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나 욕심도 버리고, 최대한 눈높이와 어떤 감정선을 시적 상황과 독자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시인으로서 그걸 낮춰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한 눈높이와 감정선을 낮춰서 시적 상황과 독자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시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죠. 서진배 시인의 시가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바로 이러한 시인의 눈높이 때문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서진배 시인의 시집 제목은 뭘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죠? 한 번에 딱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시집 제목이 좀 길죠. 이 시집 제목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깔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집의 제목은 시인이 정하기도 하지만 그 편집자가 그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시인에게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서진배 시집을 진행할 때에도 편집자가 몇 가지 제목을 추천을 했는데 서진배 시인이 끝까지 이 제목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바로 어쩌면 너는 시에서 떨어져 나온 한 조각일지도 저도 헷갈리는데요. 편집자는 그 시집 제목이 독자에게 되도록 쉽게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제목이 너무 길면 그 표지 구성을 하는데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시인에게 전달을 했는데 서진배 시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서진배 시인이 자신의 아내가 이 제목이 딱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편집자에게 메일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도 그 말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는 못했는데 속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서진배 시인의 아내가 무슨 평강공주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서진배 시인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서진배 시인의 아내와 인사를 하고 잠깐 몇 마디 말을 섞어 봤더니 이 시집의 제목이 정말 서진배 시인에게 딱 어울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진배 시인의 아내는, 그러니까 평강공주는 서진배 시인이 바보 온달은 아닐지라도 시에서 떨어져 나온 한 조각처럼 그 서진배 시인을 대단히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게 그 느낌이 이렇게 팍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서진배 시인이 바보 온달은 아니지만 그의 아내가 평강공주인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서진배 시인의 시 한 편을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혼잣말은 언제 만날까? 서진배. 세상에 혼잣말이 어딨어요? 지금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여기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일 뿐이죠. 세상에 혼잣말은 없습니다. 당신이 혼자 남은 방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혼잣말이겠어요? 그 방에 함께 있던 그 남자에게 하는 늦은 대답이고 이른 질문이죠. 그 남자는 벌써 묻고
당신은 이제 대답하고, 당신은 지금 묻고, 그 남자는 아직인 대답일 뿐이죠. 둘이 멀리서 하는 말일 뿐이죠. 미처 못한 말이고, 차마 못한 말이고, 이제야 하는 말이고, 아직인 말일 뿐이죠. 둘이 멀리서 하는 말이 어떻게 혼잣말이겠어요? 아직 가는 말이고, 아직 오는 말이고, 아직 만나지 못한 말일 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 시집에서 이 시를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세상에 혼잣말이 어딨어요? 라고 시작하는 대단히 그 첫 행이 대단히 돌발적이고 매력적이고 인상적이었거든요. 세상에는 혼잣말이 없다는 시인의 시적 논리에도 살짝 감탄을 했고요. 이 시를 읽다 보면 세상에는 정말 혼잣말이 없다는 시인의 어떤 시적 논리에 순순히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을 하게 되죠. 혼잣말은 지금 여기에 함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는 늦은 대답이고 이른 물음이라는 인식은 시를 쓰는 시인이라면 이 정도쯤의 어떤 사유와 깊이를 갖춰야 한다고 애둘러 뽐내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 시를 읽기 전까지는 혼잣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혼잣말은 그저 이렇게 분을 삭히지 못했거나 누군가에게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지 못했던 넋두리 같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아직도 가고 있는 말이고 아직도 오고 있는 말이어서 아직 서로 만나지 못한 말이라는 생각은 정말로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진배의 시를 읽다 보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깨를 이렇게 툭 치면서 가볍게 내뱉는 안녕? 그런 그 느낌의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좀 뜬구름 같나요? 그 핸드폰만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그 들여다보면서 정신없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깨를 툭 치면서 고개를 들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고민과 근심에 그 빠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동네 공원 벤치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하고 와서 어깨를 툭 치면서 인사를 하는 오랜 친구처럼 서진배의 시는 내가 빠져있는 어떤 것에서 깨어나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두리번 둘러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을 봐, 저 나무를 봐, 저 새를 봐, 이제 막 피는 꽃을 한번 봐봐 라고 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늘에 갇혀있는 나를 툭 깨웁니다. 천연덕스럽게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시 같은 거죠. 내가 뭐를 보라고 강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그 시에 대한 어떤 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순정이란 말은 원래 한자어죠. 그 순수할 순에다가 뜻 정자를 붙이면 순수한 감정이나 뭐 그 순수한 애정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순수할 순자에다가 바를 정자를 붙이면 순수하고 올바른 것이 되죠. 그러면 시인에게 순정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강의실의 학생들하고 똑같아서 질문을 던져도 전혀 답을 생각하지 않으시죠. 아마 시인에게 순정은 아마도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그리고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결국에 그 시를 처음으로 썼던 그때의 마음과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인이 되겠다는 마음 이전의 마음, 시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뜨거운 마음, 그게 저는 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 대한 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서진배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제가 시를 쓰려고 했던 그 첫 마음에서 너무 멀리 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서진배 시인에게 그 순정은 순수한 감정과 올바름, 이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를 어떤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시가 전부인, 시의 순정을 지키고 있는 서진배 시인 덕분에 저 역시 시에 대한 순정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늦깎이 시인으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첫 시집을 내는 것이 뭐 요즘은 그닥 뭐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간직했던 시에 대한 마음을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지켜내고 있다는 것은 서진배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대단히 고맙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죠? 다음 이 시간에 그 다룰 시집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의 좋은 시집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시 읽는 일요일의 김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